하반기 사장님 직장인의 걱정을 시원하게 날려줄 정책이 돌아왔다. 실직했을 때, 일하다 다쳤을 때, 일용직, 알바생, 노무제공자, 예술인 모두를 지켜주는 고용 산재보험.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필수.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걱정 뚝.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에게 없어서는 안 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일하는 모두를 위해 어디든 달려가는 근로복지공단. 지금 바로 1588-0075로 전화주세요. 아는 만큼 득이 된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보험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전국 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이십니다. 강선용 손해사정사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개편 맞아서 자동차 보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험의 전 분야를 다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오늘 오고 첫 시간이잖아요. 어떤 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아무래도 손해사정사다 보니까 저는 뭐 보험 관련 약관이나 또는 전문 용어, 판례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보험의 좋은 부분을 좋게 말하는 것만 알고 계시고 네. 다른 전문 용어나 주의할 사항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그 보험 관련 정보를 전달하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보험 용어를 몇 가지를 같이 알아보고요. 또 보험 가입할 때 주의사항을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용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럼 네. 사실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 문서로 나오고 하는 거 봐도 하나도 저는 모르겠던데 네. 근데 이런 용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용어를 이해하기는 힘드시죠. 그러면 우리 MC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를 아실까요? 보험료와 보험금 아세요? 저는 감이 좀 오긴 오는데 보험료, 보험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글을 깨우치고 난 이후에 제일 모르겠는 게 약관은 보험 약관을 내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를 잘 몰라요. 네, 네. 예, 보험료는 그냥 우리가 돈을 매달 얼마 일정액을 내는 거고 보험금은 내가 뭐 사고라든지 이런 걸 당했을 때 타는 돈. 네, 저도 잘 그럴 알고 것 계시네요. 오. 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어머니, 단어의 사용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네, 더구나 이 공중 매체를 통해서 기사화되는 신문이나 TV에서도 보험료하고 보험금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봤어요. 예. 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보험료는 매달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죠. 보통 월 단위로 내고요. 연 단위, 그다음에 일시납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또 보험료 납입의 책임은 보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지 않으면 그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고요. 네, 네. 보험회사는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이걸 반드시 보험료 납입을 독촉해야 되는 의무도 있죠. 네. 그다음에 보험금은 약관상 정해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요. 보험증권과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그 금액을 말하는 거죠. 네. 그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그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네.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보험 기간과 보험료 납입 기간은 같을까요? 보험 저는 안 같은 것 같은데 왜냐면 뭐 20년 납 뭐 무슨 뭐 몇 년 네. 뭐 이런 거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뭐 단어가 다르니까 어느 정도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보험 기간은 보장 기간이라고 하고 또 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험료 납입 기간과는 다릅니다. 네. 근데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이제 다 냈으니까 이 보험이 끝났다 생각하고 뭐 보험금 청구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약관을 잘 안 읽어보셨던. 맞습니다. 예. 보험료만 내면 이게 살아있고 안 내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보장기간과 또 보험료 납입기간은 다르고 보장기간은 만기까지니까 증권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보험 가입할 때 뭐 조심해야 될 게 또 있다고 앞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어떤 그렇죠. 겁니까? 그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는 일단 보험이라는 제도를 미래의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금융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이런 좋은 대비책의 일환인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조심할 게 있어야 되는 게 안타깝죠, 사실은. 아. 예, 보험을 가입받거나 권유를 할 때 필요에 의해서 보험을 알아보는데 그러면 네. 보험 설계사와 접촉을 하게 되고요. 예. 네, 네. 그분은 전문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가입자가 주의해야 된다는 게 이게 참 씁쓸하긴 합니다.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뭐 눈 뜨고 코베 간다. 뭐 이런 뜻인가요? 뭐 또 뭘 조심해야 됩니까? 뭘 네. 주의해야 되나 진짜. 그러니까 이 보험 설계사는 뭐 보험 판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네. 그래도 내가 주의해야 될 부분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보험이 맞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예, 제가 가입을 하려고 하는 그 보험을 내가 가입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연금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종신보험이더라. 뭐 이런 내용은 전에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청약서나 상품 설명서를 보고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내역은 뭔지 뭐 그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 보험을 가입하면 이제 자기 병력을 고지를 하잖아요. 내가 어디 아팠다 이런 거 그죠. 예. 이런 거를 모집인에게 말한 것은 모집인은 설계사를 말합니다.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네. 예, 그걸 말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약전 알릴 업무 이런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에 한번 다시 다루고요. 그리고 또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부모가 그렇- 자녀들 보험 그렇습니다. 들어주기도 하고. 그럴 때는 피보험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럼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망보험금을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남편의 아내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뒀는데 들었는데. 네. 아내의 사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친필 얘기죠. 사인을 당연합니다. 반드시. 그게 이제 부부관계라고 해서 일상가사의 대리에 포함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보험을 내가 가입을 했는데 이거를 잘못 가입했다고 생각돼 가지고 취소를 하고 싶다. 예.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손해 보고 그냥 안 할래요. 그냥 그러면 되죠. 예,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냥. 보험료를 날리게 되는 네. 그렇죠. 거죠. 네. 예. 근데 이게 보험은 보험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다음에 TV를 통해서 통신 판매가 된 상품은 30일 이내에는 계약이 지소가 가능합니다. 예, 그 부분을 꼭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설명을 좀 잘 들으면 좋은데 사실 좀 아는 그 설계사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네. 아유 그냥 알아서 해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보험도 금융감독원의 관리하에 있는 하나의 금융 상품이죠. 네. 장기적으로는 수십 년, 때로는 평생을 매월 같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아주 이게 부담스러운 계약입니다. 네. 이 계약을 하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정도는 꼭 알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 하나 간단하게 좀 예, 준비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건강보험 같은 걸 가입을 할 때 월 보험료가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럼 이게 과연 작은 상품일까요? 이게 매월 30만 원을 20년을 만약에 납입을 한다면 내가 내는 보험료가 700만 원이 넘어요. 이야. 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조심해서 가입하시는 게 맞고요. 손해사정사로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내가 필요로 하는 위험에 처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게 보험이죠. 네.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조치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매주 수요일 이 방송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따로 그 시간상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보험을 월 150만 원 정도 내면은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일종의 저축성 보험인 경우에 네, 네. 위험 보험료와 저축 보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걸 좀 정리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뭐 어떻게 상담은 어떻게 진행을 보통 하나요? 이런 걸 정리를 할 경우에는 2500님의 질문입니다. 보험료 자체가 상당히 높은 금액이네요. 예. 이런 두 경우에는 분이 하신대요.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서요. 보장을 해주는 사망이나 입원 이런 것들의 보장 빼고 나머지 예정 이율로 이 보험금의 일부를 저축성 형식으로 이자를 주는 방법이죠. 예. 그러다 보니 보험료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알겠습니다. 하고 싶다. 정리 좀 하셔야 되겠네. 예. 자, 네. 신속하고 정확한 45분 교통정보인데 우리 강선영 손해사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김민수 캐스터 시내도로 상황 국도 정보 전해주세요. 네, 45분 교통정보입니다. 관문대로 단감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현재 삼랑나들목에서 요금소 쪽으로 계속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수정터널에서 부둣길로 내려가는 길은 모든 지정체가 풀린 상태고요.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도심 쪽으로 향하는 길 석대나들목 일대 아직까지 막히고 있고